외웠냐? 정삼면체 높이 뭐라고? 한 모서리의 길이에 루트 3분의 루트 2배. 외웠냐고? 시간에 다 설명드렸죠? 루트 3분의 루트 2배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지우고 갈게요. 누가 이렇게 잘 그려놨어? 그래서 저기가 왜 3분의 루트 6a 마이너스 h인지 이제 알겠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잖아? 이거는 비례식 그냥 쓸게요. 예. x의 대응별을 a라고 보면 높이는 3분의 루트 6 a 마이너스 h 그리고 3분의 루트 6 a겠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삼연체와 이 삼연체 닮은 비를 그냥 표시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이걸 이용하시면 3분의 루트 6 잠깐만 뭐 좀 이상한데 안 이상해. 예. x라고 할게요. 왜냐면 a가 공통인수라서 얘가 3분의 루트 6a 마이너스 h가 되죠. 비례식에 외양과 내양의 곱 쓴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a 약분되니까. 그러니까 h를 x에 관해 쓸 수 있죠. 됐죠? 예. 자, 그럼 부피는 4분의 루트 3 x의 제곱 h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삼각뿔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니까 h 대신에 저걸 집어넣어서 4분의 루트 3 x의 제곱 하고 3분의 루트 6 a 마이너스 x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이 될 거니까. 맞니 친구들? 이거는 이제 미분해도 되지만 비율관계 이용해도 되거든. 왜냐면 이제 얘가 A하고 원점 이 두 군데가 절편이잖아요. 원점에 접하는 거니까. 그죠? 예, 지구창이 계속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극대 지점이 얼마예요? 3분의 2a잖아요. 2대1 비율관계에 의해서 기억나시죠? 예. 혹시 기억 안 날까봐 시도 와가지고 접점, 대칭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 나머지 하나의 교점. 이렇게 4개 사이의 간격이 등간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3분의 2a일 때. 죠? 예. 근데 부피의 최대값을 말을 했으니까 계산 안 할 수는 없고 v 3분의 2a를 계산합시다. 얘를 계산하시면 4분의 루트 2 하고 마이너스 27분의 8 a 세제곱 더하기 9분의 4 a 세제곱인데 얘가 지금 8루트 2다 이거예요. 저 계산하면 얼마냐? 27분의 3a 세제곱이에요. 그죠? 예. a가 6이면 되겠죠. h 구하라는 거니까 h 여기 있잖아요. 예. 이때 h는 3분의 2a 집어넣어서 얼마야? 3분의 루트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3분의 2 루트 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귀찮게 계산을 좀 더 시킨 문제다. 별건 없고. 그죠? 예, 삼면체 높이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때 하지 마시고. 한 모서리 길이 뭐라고요? 루트 3분의 루트 2배. 루트 3분의 2배 하시든지. 예,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재빠르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걸 어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데 그래서 얘가 그런 거지. 미정계수가 보통은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8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가 A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A면 얘 놔두고 나머지 넘겨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움직이면 돼. 상수함수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 어떤 짓까지 해도 된다고 했지. 양변 X로 나눠가지고 상수함 써도 된다고 했어요. 비슷한 문제 우리 예제 했었던 거 같지 않냐? 그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쩔 수 없어요. 수학2 교육과정에 맞춰서 풀려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죠. 하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fx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놓고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네. 2번에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원점하고 3분의 4에서 극점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f 3분의 4가 필요하죠. f 3분의 4를 계산하시면 이게 좀 별로야. 계산이 이거 27분의 184 나오는데 계산 과정 생각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0,8이고 여기가 3분의 4, 27분의 184예요. y축만 끄어볼까요? 네. 이렇게 y축 꺼놓고 원점 뭐 이런 데 있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아무 데나 쟤보다 밑에 있을 거니까. 그죠? 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때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될 거니까? 세실근이 될 거니까. 이때 A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잡고요. 여기랑 원점 사이 기울기를 재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러면 t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하고 같다. 이거 가지고 풀면 될 것 같고 t 곱해서 정리하시면 2t의 세제곱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는 0 이게 나오려나? 아니? 아니 1차원 왜 나오는 거야? 아니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죄송해요. 그죠? 네. 그러면 t-2로 인수가 되는군요. 네.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0 안 되잖아. 네. t는 2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t가 2면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그게 a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a는 얼마다? 4입니다. 따라서 a가 4보다 커야 되니까 정수의 최소값은 5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 그러니까 뭐죠? 미정계수가 상수항에 있으면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1차항에 있어도 그나마 풀만합니다. 근데 2차항에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2차항에 있으면 이제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좀 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거의 안 나옵니다. 진짜 거의 안 나와요. 나오면 하시면 되는데 풀이 방법은 동일한데 좀 더 귀찮다라는 거고 주로 상수항의 미정계수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난이도 올리고 싶으면 1차항의 계수 나옵니다. 알겠죠? 16번 보죠.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얘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묻는 느낌이네요. 그죠? 예.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할 텐데 아까 내가 안 그래도 언급을 했는데 좀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그지? x분의 16 다 그릴 줄 알잖아 니네. 못 그리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등수학 하라 안 배웠다면 모를까. 그죠? 예.
x분의 16은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런데 이제 4,4 이런 거 있는 거고, 그치? 마이너스 4,-4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멀어졌는가를 표시하려고 지금 4,4 찍어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a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2점 아니잖아요. 2점 아니잖아. 예, 지금 한 점인 거죠. 2점이 되려면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바로 납득하시겠죠? 여기 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곡선이 접할 조건이죠? 근데 이걸 두 곡선이 접할 조건으로 못 풀어. 이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왜 못 푸냐면, 두 곡선이 접할 조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함수 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고 해석하죠. 맞잖아. 미적분 배웠으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미분하면 되니까. 근데 얘 도함수 아직 안 배운 상태란 말이지. 수학수를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못 푼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미분만 할 줄 알면 이렇게 풀어도 문제가 있는 풀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되는데 수학수 교육과정에 위배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정식의 실근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x분의 16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a. 얘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지 말고 실근이라고 하면 되죠. 아니야만이 맞죠? 예. 자, 그러면 얘를 x를 곱해가지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16은 0이다 라고 고쳐도 문제가 없습니까? 엄밀히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되지? x는 0이 아니다. 왜냐면 이건 식 자체가 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정의역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바꾸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 답안 같은 거 작성할 때 이게 안 써 있으면 감점 요인이 돼요. 왜 내 점수가 빠졌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 안 써서 빠져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안 써버리면 뭐예요? 이걸 안 써버리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걸 안 쓰면 나는 함수의 정의역도 검토하지 않는 학생이에요 라고 이제 자수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되죠.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감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함수를 생각하는데 정의역도 생각을 안 하는 놈한테 어떻게 높은 점수를 줍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라 이 정도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럼 fx를 다시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16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것도 3ax를 보내가지고 직선을 회전시켜서 풀 수도 있어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두 실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접할 조건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굳이 안 보냈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안 보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a 얘가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a 될거 아니야. 양수 a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극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x축을 이렇게 놓고 얘가 어차피 0,16을 지나기 때문에 왼쪽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y절편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왜냐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y절편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얼마야? 16이잖아.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타당한 거지. 여기가 지금 x가 얼마? 루트 a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 f 루트 a가 0이다. 이것만 이용하면 돼요. f 루트 a는 얼마니? 16 마이너스 2 루트 a, 2a 루트 a. 이게 0이면 돼요. 그럼 a 얼마예요? 4겠네. 그래서 양수의 a 값은 4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안 틀렸어요. 안 틀렸지만 풀이 과정이 교육 과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 왜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는 것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같을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실근의 개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근을 하나의 근으로 셌을 때 개수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실제로 얘는 실금 몇 개라고 표현합니까? 3개라고 표현합니다. 교점은 2개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것만 조금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미적을 배워서 이거를 미분할 수 있으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 같다라고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객관식이면 그래도 되겠잖아요. 그죠? 네. 19번 볼게요. 이건 진짜 별 문제 아닌데 이게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야.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학생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가 뭔지 모르는 거야. 주연아, 얘 뭐야? 얘는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모르면 되겠냐? 모르면 안 되지 사실은.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가르쳐. 뭐라고 가르치냐면 미분의 활용 처음 배울 때 y는 fx가 있고 이 위에 점 뭐 x1, fx1에서의 접선은 다음과 같다. y-fx1은 f'x1 x-x1 이러니까 y는 f'x1 x-x1 더하기 fx1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왜 관심이 없냐면 이제 이게 제가 고등수학 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왜 관심이 없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기울기가 3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려고 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y는 3x라고 씹으려. 여기다 2를 넣어봐. 그럼 6인데 1 빼면 되겠구만. 맨날 이 지랄 하잖아. 내 말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다 이렇게 하잖아. 맞아? 이러니까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y-y1은 m 곱하기 x-x1이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래서 그냥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이 몰라, 난 풀 줄 알아, 끝. 이렇게. 그런데 수학을 연구하고 막 책 같은 걸 만드는 분들이 니네보다 멍청해서 이 모양을 자꾸 쓰고 있는 게 아니야. 자, 문제를 바꿔볼까? 기울기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이고 1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7을 지난 직선이라고 해봅시다. 알았죠? 네. 자, 이제 당신들 어쩔 거예요? 내가 얼마인지 딱 생각이 나요? 아, 개 똑똑하다. 생각이 나냐고. 그냥 존나 상대적으로 예쁜 숫자만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얘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대로 하면. 물론 이건 제가 좀 치사하게 더 더럽게 내긴 했는데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더 편리해. 그 편리한 모양이야. 불편한 모양이 아닙니다. 존나 편한 모양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부터 시작이지. 이거를 어디서부터 잘못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1차원부터 잘못 배워요. 그냥 다 가르치기 귀찮으니까. 야, 기울기가 얼마잖아? 기울기 엑스가 일단 써. 점 딱 넣어봐. y 나오려면 얼마나 쓰겠어? 이거 얼마야? 이렇게 우와 이제 하는 거잖아. 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모양의 중요성은 그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모양 졸라 중요한 모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지 알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중요한지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군. 얘 모양을 눈에 익히려고 얘를 썼을 거고 그렇다면 이 해석을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지. 오, 위에서의 접선. 그리고 이걸 알면 이 문제는 다 푼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질문이 나온다는 건 딱 그거밖에 없는 거다. 이유가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뭐라고요? 오히려 좋다 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좋아. 왜냐면 나는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0부터 4까지만 그리면 되잖아요. 땡큐 하시고 이제 0부터 4까지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변형이 있으면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한된 변형이 있으면 문제는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얘가 0이고 얘가 4다. 여긴 당연히 2겠죠.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곡선 위에서의 접선이 항상 곡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접선을 생각하게 되면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접점의 위치를 좀 더 바꿔봐야겠다. 변경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접선이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러면 여기 원점 지나갈 때가 임계 지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때 접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만 알면 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x는 2의 대칭이거든. 반대쪽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만 구하면 오른쪽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그렇다. 그래서 얘를 t, t의 제곱, t-4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냐면 t분의 저거니까 t-4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미분에서 t를 대입한 건 뭐가 될까? 그럼 또 얘 곱의 미분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모양을 다 알잖아. 이거 모양 원래 이런 모양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면 니네 극점 위치를 다 아는데 이거 왜 미분하고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4t, t-2, t-4야.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 미분할 필요가 없다고요. 곡선의 모양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분하면 그냥 무조건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4도 아니고 0도 아니야. 갑자기 1차 방정식이네요? 그쵸? t는 얼마다? 3분의 4구나. 그럼 너가 3분의 4고 얘는 누구여야 돼? 합이 4여야 되죠? x는 2의 대칭이니까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분의 8이에요? 그래 합이 4가 되니까 그래서 9pq는 저 33 없애주려고 나온 거잖아요? 4, 8, 3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문제가 수록되지 않은 책이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 30번이고요. 뭐 킬러 문제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막 킬러 포지션이 좀 다를 때여서 신경 쓸 필요 없고 문제 번호는 신경 쓸 필요 없고 30번으로 나왔던 문제고 이 문제가 수록되지 않은 교재가 없습니다. 모든 교재에 수록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겁나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의 입장에서 겁나 틀린 이유가 궁금하잖아. 내 생각에 틀린 이유밖에 없어. 이걸 못 읽기 때문에 틀리는 거다. 그리고 이걸 못 읽는 이유를 내가 굳이 추론을 해보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와 정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그런 식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쁘지 않은 점과 예쁘지 않은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얘는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 왜냐면 이게 교과서나 아니면 뭐 그런 데 수록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얘가 좀 장난을 쳐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 아마 이게 답을 못 낸 게 아니라 난 답이 나왔는데 답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대부분 질문이에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키가 1.5m인 사람이 3m인 가로등을 향해서 분속 90m로 걸어간다. 얘는 변수도 다 잡아줬어. 개착하지. 원래 이제 x, y 이런 거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x, y를 왜 이런 식으로 잡았냐라고 하면 가로등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누구의 변화율을 준 거냐면 얘의 변화율을 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가로등 방향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분속 90m라는 건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마이너스 90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물론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를 쓰면 존나 불편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불편하게 느끼지 마세요. 어차피 배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배우셔야 되고
뉴턴의 미분기호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에 대한 변화를 이제 명시해 주기 때문에 이제 프라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아니면 이제 이걸 안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뭐 x는 마이너스 90t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졸라 불편한 풀이를 스스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이 마이너스 9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가로등 방향으로의 속도, 그림자의 끝점 아래 가로등 방향으로의 속도라는 것은 y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y를 x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비례식으로 써도 되고, 어차피 여기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닮음비가 1대2잖아요. 1대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만데? y-x죠. 그럼 y-x를 2배 하면 이게 y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y는 그냥 2x잖아요. y가 2x라는 건 닮음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신들이 지금 궁금한 건 이 y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야. y는 2x니까 2 곱하기 x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죠. 자, 수학 2를 공부할 때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에 대한 이해가 진짜 전혀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왜냐면 이런 거 미분하라고 하면 졸라 잘하거든요. 이때 y 프라임 찍으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겉미분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속미분이라고 해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겉미분과 속미분의 개념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오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합성함수의 미분. 그럼 당신들은 합성함수를 딱 2개만 합성할 거야? 3개는 안 할 거야? 4개는 안 할 거냐고? 5개는 안 할 거야? 그럼 5개 합성되어 있으면 뭐 껍질 1번, 껍질 2번 이렇게 부를 건가?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함수는 되게 여러 개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겉미분과 속미분만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 뉴턴의 미분기호로 적혀있는 얘를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로 제가 한번 바꿔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이프니츠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니? 그런데 여기에는 fx의 n제곱이라고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시키냐면 야 일단 f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일단은 식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다시 fx를 x에 대해 미분하면 곱하면 된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차 미분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들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미분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함수가 몇 개 합성되어 있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 미분하고 있는 것만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돼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지금 라이프니츠 미분기호가 미분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fx를 문자로 보고 미분하는 얘기니까 fx가 문자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fx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라고 했죠. fx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f'x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이제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이거 말고 자, y는 g에 fx가 있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이걸 뉴턴의 미분기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미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아무 불만이 없는데 저는 존나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프라임과 여기에 있는 프라임은 같은 뜻이지만 여기에 있는 프라임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 이걸 다시 써보면 굉장히 분명해지는데 y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니? 그렇다면 먼저 g의 fx를 fx에 대해서 미분을 하렴. 그리고 다시 fx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된단다. 즉 바깥쪽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함수 하나를 보고 그 안쪽에 있는 건 다 뭐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함수를 다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함수가 있다면 그걸 또 다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미분해서 곱하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의 개념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니? 생각해봐 니네. 내가 x의 변화를 줬어. 걔가 f를 통과했어. f가 변화가 있겠지. 그럼 걔가 g를 통과했어. 그럼 g의 f가 변화가 있겠지.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계속해서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변화를 또 계속해서 물리는 거예요. 이거 증명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찍혀있는 프라임은 무슨 뜻이었어요? fx에 대해 미분하시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구잡이 막 쓰다 보면 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래놓고 적분에서는 꼭 이거 쓸 거잖아. 적분은 어떤 변수에 대해 적분하고 있는지 명시를 할 거잖아요. 왜 미분은 어떤 변수에 대해 미분하는지 명시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고요. 이걸 명시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잘 봐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봐. 내가 이 y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었잖아요. 그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잖아. y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었어. 근데 아니지, t에 대해 미분하고 싶었지. 미안해. 그럼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y를 t에 대해 미분을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t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밖에 없어요. 근데 x는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면 x는 t에 관한 합성함수의 관점인 거니까 일단 x에 대해 미분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2죠. 그리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그럼 x에 대한 미분이잖아. 차변 t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해야 돼요.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건 다음과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얼마인지 알죠, 우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0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를 진짜 쓰기 싫어하는 애들 위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쌤들도 실제 있긴 있거든? x가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90t 더하기 뭐 c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y는 2x니까 그러면 y 프라임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80t 더하기 2c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이야 막 이치를 하거든. 그럼 또 이런 거 보여주면 오 다행이다. 저거 몰라도 되네.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애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미분 이해도를 자꾸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미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수학을 못하면 미분을 못하면 못할수록 이 기호를 쓰는 게 좋고 충분히 내가 이걸 써서 이제 충분히 미분 이해도가 깊어졌어요. 그러면 뉴턴 미분기호를 섞어서도 돼요. 왜냐면 프라임 찍을 때마다 이 프라임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다 알거든. 근데 뭘 모르는 상태 이걸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나중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순간이 와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뭔가 했는데 계속 오답이 나오는 상황이 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80이다 라는 거고요. 그림자의 끝점 아래 가로등 방향으로의 속도. 이 질문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림자 끝점 아래 가로등 방향으로의 속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이 이 가로등 쪽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알고 싶은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80이란 건 뭐냐면 그냥 이 길이가 줄어드는 속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R이라는 자동차에 탑승해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속도는 당연히 180m/s지 갑자기 뭐 길이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180이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300km로 간주해 볼게요. 시속 100km 달리고 있어요. 그럼 광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300km니까 그게 시간당 100km씩 줄어든다고 속도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뜨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180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A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180이라고 말한 다음에 자꾸 내가 맞은 것 같은데 답이 틀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얘가 치사한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치사하게 대놨어. 알겠지? 되게 물리적인 문제예요. 수학적인 문제보다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라는 건 y-x잖아요. 그럼 이 y-x를 뭐에 대해 미분을 해야 돼요? t에 대해 미분해야 되죠. 차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차니까 마이너스 180에서 90을 마이너스 90을 빼는 거죠. 그 마이너스 90이 되겠네요. 이때 얘는 변화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b는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러니까 a-b의 값은 270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저거를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90에서 답은 마이너스 90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라이프니츠 미분기호를 이용한 합성함수의 미분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쓸 거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결국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아, 존나 맞는 말이고 저게 굉장히 편하구나 라는 걸 결국은 납득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꽤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씨발 난 모르겠고 다 T로 써갖고 하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길이에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너 분수함수 미분할 줄 알아? 이런 문제입니까? 개소리죠. 이거 뭐예요?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다항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x 더하기 x분의 1을 한 문자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양수조건 왜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산술기하를 써서 정의역을 결정하게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 치역이 나온 거잖아요. 얘가 이제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합성한 함수의 정의역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x 더하기 x분의 1 t로 바라보면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죠. 편의상 저도 이걸 t로 볼게요. 제가 치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t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ft라고 쓰면 돼요. t에 관한 함수를 다룬다고 생각할 거니까. 얘는 뭐예요? 얘 뭐냐고? 감사합니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죠. 그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4t랑 합쳐서 마이너스 27t가 됩니다. 플러스 56이 되는 거죠. 이때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가 생긴 거고 얘 최소값을 알고 싶으니까 미분합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27 이고요. 3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인데 마삼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실제로. 그럼 부호 결정권 얘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감증이니까 3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F3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얼마야? 2가 되나? 여기 대입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합성함수를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합성함수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는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명칭 때문에 내가 여러 개의 함수를 꼭 합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분해함수입니다. 이미 합성되는 걸 나한테 줘요. 그러면 이걸 여기 합성했고 이걸 여기 합성한 합성함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y는 2x-1의 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를 봤다고 합시다. 그럼 중3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선생님 저거는 y는 2x의 제곱을 x축방향 1만큼 y축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2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x-1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2x 플러스 5라는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은 세 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x-1이라는 함수를 x의 제곱이라는 함수에 합성한 다음에 2x 플러스 5라는 함수에 합성한 거하고 똑같네요. 네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x-1이라는 함수를 x의 제곱이라는 함수에 합성한 다음에 2x라는 함수에 다시 합성한 후 x 더하기 5라는 함수에 합성했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합성함수라고 명칭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분해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로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만나면 이게 몇 개 간단한 함수를 합성해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분해를 해야 돼요. 우린 실제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함수를 합성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분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시야가 넓어지면 이제 이런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물론 중3 2차 함수 문제를 뭐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31번 볼게요. y는 x-2의 제곱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p의 좌표를 알고 싶다. 얘는 점의 좌표를 잡잖아요. 얘를 t,t-2의 제곱이라고 잡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차피 뭐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y랑 x랑 t밖에 안 들어있죠. 그럼 y절표는 x에 0 넣으면 되겠죠. y가 얼마인지 나오죠. t에 관한 식이겠죠. x절표는 y에 0 넣으면 되죠. x가 얼마인지 나오죠. t에 관한 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도 t에 관한 식으로 여기에 좌표도 t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t에 관한 식으로 나온 거니까 그 두 개를 곱해서 2분의 1 곱하면 저 면적이 t에 관한 식으로 여전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걔를 미분해서 걔가 언제 최대 혹은 최소인가를 찾으면 되는데 최대가 될 때 p의 좌표를 알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문제를 다 푼 거죠. 다 푼 겁니다. 나머지 연산은 그냥 답을 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점과 머리 사이 기울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선을 직접 써야죠. 왜냐면 절편이 필요하니까. 자, 이 직선은 y-t-2의 제곱 그리고 2t-2 x-t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감사합니다. 자, A 뭐예요? x절편 구해봐. y에 0 넣으면 t- 어차피 약분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이니까 t 이항시키면 2분의 t 플러스 1,0 이게 a의 좌표가 되겠네요. 자, b의 좌표는 x에 0 넣으면 되죠. x에 0 넣으면요 뭐 되니? t-2가 공통인수니까 t-2에다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뭐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저 면적은 t에 관한 함수고요. 2분의 1 곱할 거긴 한데 이거 좀 꼴보기 싫잖아. 2분의 1 땡겨버릴까? 2분의 1 땡기면 4분의 1 t 플러스 2 그리고 저 y절편이 뭐가 좀 잘못된 느낌인데? 맞나? 안 잘못됐어요. t가 0과 1 사이 값인 게 양수 맞아요. 알겠죠? 예. t 플러스 1 하나 땡기고 t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미분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에서 한번 접하고요 2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용해서 여기 알고 싶은 거잖아. 최대가 될 때의 점이니까. 맞아 안 맞아요? 얼마야? 3분의 2인가? 그죠? 네, 3분의 2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답은 5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그냥 내 생각이 맞았는가를 확인해보는 수준이다.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은 mx 원점을 지난 직선이죠. 얘 면적이 최대가 되고 싶다. (6,000은) 고정되어 있고 PQ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식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니네 생각해봐. 어차피 이 면적은 m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게 될 거야. 왜냐면 이 점들은 결국 누가 통제하고 있어? 이 m이 통제하고 있지.
m의 변화를 주면 당장 이렇게 되면서 안녕 난 P란다 나는 Q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P와 Q의 좌표는 누가 통제하고 있다고? m이 통제하고 있다고. 그럼 이 면적은 결국 m에 관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m에 관해 쓰게 될 거니까 잘 봐. P를 너네가 알파, m 알파 여기를 베타, m 베타 이렇게 내가 쓸 텐데 이런 것도 설명 안 해줬으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용해서 써도 되지 않나? 알파 제곱 곱하기 6 마이너스 알파?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나는 최종적으로 이 삼각형의 면적을 뭐에 대해 표현할 계획이었다고? m에 대해 표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m을 이용해서 쓰는 게 편하지. 괜찮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 면적을 구할 건데요. 그거보다 먼저 이 m의 범위, m에 관해서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실제 저 PQ가 존재하려고 하면 저게 두 개의 양의 실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x의 제곱 6-x랑 mx를 같다고 놨을 때 어차피 원점은 p나 q가 될 게 아니니까 무시한다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은 0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판별식 때려보면 9-m이고 이게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m은 양수인 건 확실하고요. 예, 9보다는 작다. 즉 정의역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은 그냥 이 삼각형의 면적에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빼는 게 속이 아주 편해 보이네요.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SM이라고 하죠. M에 관한 함수니까. 큰 삼각형의 면적은 뭐예요? 3M 베타예요. 작은 삼각형의 면적은 3M 알파죠. 그럼 얘는 3M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예요.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한다고? 2차항의 계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맞습니까? 4분의 1 쓰시면 안 됩니다. 실제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3M 루트 얼마예요? 36 마이너스 4m이죠. 그러면 4는 끄집어낼 수 있어요. 2로 나오겠죠. 예, 그리고 오히려 m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m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세제곱 더하기 9m제곱이 되죠. 이것도 무리함수를 쓸 게 아니니까 이걸 쓸 거잖아요. 얘도 미분 없이 풀 수 있겠네요. 그죠? 원점하고 9 통과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대가 되는 위치니까 여기 알고 싶죠? 6이죠. 예. 그래서 m이 6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너무 사용 빈도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많이 나오잖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물론 미분해도 금방 한다. 이거 모른다고. 야, 비율 관계 몰라도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비율 관계 몰라서 수학 못하는 건 절대 아니긴 한데 그냥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좀 알아두자 이런 말이에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